이제 체계 이론, 이제 생태 체계 관점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좀 보면 돼요. 생태 체계. 그래서 이 생태 체계는 체계 이론과 생태학이 합쳐진 것이 생태 체계 이론이에요.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자, 적합하냐?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적합하냐라고 물어보죠. 적합성. 자, 인간이 환경이 얼마나 뭐요? 적응할 수 있냐, 거기에 잘 수준에 동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적응성이다. 적응할 수 있는가. 자, 유능성, 얼마나 유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냐, 이런 수준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적응성이라고 하면은,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환경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능력은 유능성,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적응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는 뭐예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 이제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내 능력을 넘어섰거든. 근데 넘어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대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 돼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대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생태학 이론이요. 환경이죠. 자, 우리 브론펜브루너죠. 브론펜브루너의 체계 이론입니다. 생태학 이론은 체계 이론 봤는데 미시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아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미시책이다라고 얘기하죠. 개인과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 학교, 가족, 이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계로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요? 미시체계다. 자, 그리고 중간체계가 있는데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를 합쳐놓은 것이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와 구성된 체계로 연결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간체계고요. 자, 세 번째가 외체계예요. 자, 외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체계, 나와 관계가 없어. 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시체계, 아니, 외체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빠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맨날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아버지 잘 계시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무언가를 참여하지 않고 관여도 않지만 그 아버지의 직업이 나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이 외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장, 정부, 기관, 매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거시체계는 뭐예요? 요 미시체계, 그다음에 중간체계, 외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거시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의 문화까지도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거시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체계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계속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 체계가 이 시간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체계 이론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있었죠. 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와 체계를 구별하게 만드는 이런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이 경계다. 그래서 이 테두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경계가 있는데 체계와 체계가 있어.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이게 체계라고 하면요. 이걸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 있죠. 요거를 바로 경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체계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맺고 있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합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요 점들은 뭐예요? 체계가 되고 요 동그라미 원은 경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 단위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엔트로피와 넥 엔트로피성.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폐쇄 체계. 넥 엔트로피는 개방 체계에서 나타납니다. 자, 외부와 교류되지 않죠. 외부와 교류되지 않으니까 이 체계가 교류가 안 돼. 이게 뭐 새로 못 들으니까 뭐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다. 그래서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아 고갈되어 가는 상태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엔트로피고, 반대로 넥 엔트로피는 외부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가 투입되는 체계, 개방 체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넥 엔트로피 또 넥엔트로피 이렇게 또 써요. 넥엔트로피도 맞는데 근데 영어다 보니까 넥엔트로피라고도 나와요. 자, 시너지가 있어요.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유용한 에너지입니다. 긍정이죠, 긍정. 긍정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시너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 에너지 투입 없이. 자, 균형은 에너지 투입 없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균형이에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다른 에너지가 투입 없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항상성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변화에 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속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항상 평행해야 된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안정상태가 있어요.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균형 생각나나요?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하면, 안정상태는 자원, 정보 이런 것들을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안정상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자원, 에너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안정상태다. 균형과 조금 다른 것이 에너지를 사용하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순환적 인과성이 있어요. 순환적 인과성, 순환하면서 너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자, A가 화를 냈어요. B에게. 그러니까 B가 C에게 화를 내. C가 D에게 나. D가 E에게 계속 다 돌아서 영향을 받는다. 돌고 돈다. 라고 하는 것이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그래서 한 체계가 변하면 다른 체계들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 망했어요. 대기업이 망하면 뭐예요?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이 순환적 인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사회체계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사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시너지는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에너지 증가, 유용한 것, 긍정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경계는 모든 사회체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말한다. 자, 경계. 자, 경계가 뭐였어요?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체계와 체계에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였죠. 그 체계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테두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적 구조를 뜻하는 거예요. 테두리니까 이렇게 테두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사회적 구조를 얘기하는 게 경계다. 자, 엔트로피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폐쇄체계죠. 폐쇄체계에 나타난다.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것을 의미했어요. 체계 내에서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있는 의미를 상태하는 것. 이거는 질서, 형태, 분화가 의미하는 거. 왜? 계속 들어오니까 유지가 가능하겠죠. 폐쇄체계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갈되어 가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역엔트로피네요. B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에너지 고갈이 생기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거 어디서 나타나? 개방체계에서 나타난다. 자, 항상성은 시스템의 지속적으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항상 똑같아야 된다.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항상성입니다. 자,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속성이다. 그렇죠? 균형이에요. 자, 에너지를 투입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다르죠. 에너지를 투입하면 뭐라고 했어요? 안정상태. 안정상태는 에너지를 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거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뒤의 내용들은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역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사회체계 개념 중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의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대요. 에너지가 양이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시너지였죠. 긍정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 이 시너지였어요. 자,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투입이 없어서 고갈되어 가는 것이 엔트로피. 넥 엔트로피, 역 엔트로피, 넥 엔트로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뭐요? 에너지의 투입이 가능해서 에너지의 흐름이 양호한 것이 넥 엔트로피죠. 자, 항상성 모두 매번 똑같아야 된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항상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상성이죠. 혼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 안에는 가족들이 많은 가족국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의 지역사회를 만들겠죠. 이제 이 가족을 봤더니 가족 안에는 3인 가족이 있고 4인 가족도 있고 막 있겠죠. 자, 보면은 가족이 있어요. 요거 가족도 체계입니다. 지역사회도 체계고. 자, 여기 부부 하위 체계가 있죠. 부부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가 있는데 자, 가족은요. 부부 하위 체계보다 뭐예요? 상위 체계예요. 자, 그런데 지역사회는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지역사회죠. 자, 가족은 부부 하위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이지만 지역사회보다는 하위 체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보다는 상위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지역사회에는 이렇게 하위에 속해 있어요. 이런 부분 교집합이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혼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체계도 속해 있고 하위 체계도 속해 있는 것을 혼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시너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옳은 겁니다. 자, 인간 발달에 대한 동일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단일 체계가 아니요. 인간 행동은 모든 사람이 달라요. 생물학적 요소, 즉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이진 않는다. 다양하다라고 이야기 되겠죠. 자, 인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아니죠. 저 좀 전에 봤던 거예요.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인과성으로 봐야 되겠죠. 순환적 인과성으로 봐야지 이 원인을 단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순환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인간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인간 행동은 체계들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환적 인과성. 뭐예요? 너 때문에 다른 B 때문에 C 때문에 D가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거시체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한다. 자, 맞나요? 아니죠. 이 거시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까지도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환경체계까지 모두 포함했는데 가족, 친구, 학교 등이 포함돼서 인간의 체계에 인간의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건 뭐였어요? 미시체계죠. 미시체계가 들어가고 두 개 합쳐지면 중간체계가 되고 이 직업에처럼 영향을 미치는 게 외체계였고요.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것이 거시체계였잖아요. 환경까지 포함된 이런 성조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옳은 것.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